스타트업 소리스 엔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찍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폭염 경보 넘어서 폭염 특보까지 나오는데 이런 날에는 진짜 수분 섭취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넥매트에 뭐 에어컨까지 딱 틀어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밖에서 안 나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상으로 더 도움이 된다 싶어서, 물론 밖에 나가고 심심하고 뭐 지루하고 그래서 나갈 수 있겠죠. 그 지금 같은 날씨에는 그냥 집이 낫다. 해가 좀 저물고 난 뒤에 그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7시 정도 넘어서니까 그래도 좀 선선하니 일도 그냥 다 끝날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오후에 다 뭔가를 추진하고 움직이고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낮에는 차도 사람도 거의 안 다니는 그런 날씨라서 40.1도까지 찍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은 계란이 익는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실제로 계란이 익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철판을가 그냥 농담 삼아서 삼겹살에도 구워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또 그게 가능할 온도니까. 우연찮게 좀 이래저래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유튜버가 자기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영무원한테 신고를 했는지 두 분이 와가지고 제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지를 하더라도 또 다시 잠깐 뭐 미안한 척 하다가도 순간 막 몇 초 만에 다시 돌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돈 쉽게 벌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노력이 가상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저 사람 그냥 조용하게 잠깐 하고 마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다 피해를 끼치면서, 그분들도 나름 공공장소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이어폰을 끼고서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좀 피곤하다 싶으면 주무실 수도 있겠죠. 땀을 흘리고 있다 지하철 들어가면 이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이제 온도차 때문에 졸 수도 있는 거니까 피곤해서. 그런 다양한 분들이 열차를 타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이제는 좀 예전하고 다르게 훈육에 대해서 집안에서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아동 학대라는 그런 게 좌파 정권에서 만들어서 원래 아이의 훈육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동 학대라니 우리나라의 유교 정신하고 좀 상반돼요.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부모가 돼서 난장 피는 거죠. 교사들한테 막 항의도 하고 그런 항의도 안 하고 별의별 항의를 많이 한답니다. 교권이 붕괴가 되고, 그 또 한 그 밑에서도 자란 세대가 또다시 자기 학부모 세대보다 더한 사회에 나와서 폐를 끼치는,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다라는 말이 지금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매를 안 맞고 자라니까 그 부모 밑에서 나온 아이도 그렇고, 그 부모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의해 또 그 아이가 또 너무 학교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리다고 성폭행 해도 감옥에 안 간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지고 좀 더 한국적이게 바뀌려면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점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것 자체도 없애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위 자체가 인권을 상장시킨다는 목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학생들한테 인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이 왜 중요하지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학생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듬어졌을 때 그 세대들의 말을 들으면 그때 당시 내가 분명히 혼나지 않았으면 그 선생님한테 고마움을 못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한국의 인권위는 다른 나라의 인권위를 기준으로 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간첩들이 북한의 간첩들이 와서 교란을 하기 위해 중국에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전체 많은 구역에서 지금 많은 영역 사법권, 경찰, 군까지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미 교육을 받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인권위도 오랜 시간 동안 독에 매수가 돼서 교란을 하고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쓰잘데기 없는 거 진짜 많이 봅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에 와서 진짜 전쟁이 날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북한이 이제 쳐들어올 준비를 다 했답니다.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열어주고 장애물 만들어서 전차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철거하겠다. 그래서 저쪽에서 장사정포를 전진 배치를 하는데 거기다 들어온 사람 도대체 거기다가 병력 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곧 서울부터 항만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상. 근데 준비까지 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중국인 들어와 있고 한국인 위장이 들어와 있고 지금 간첩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는데 지금 나라에서는 방관하고 있죠. 방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간첩들 잡아내기도 하고 첩보 입수하기도 하고 화이트 뭐라고 그러지 그 북에 침투한 블랙 요원들의 그런 숙청을 위해서 일부러 파일을 넘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사전 작업이겠죠. 그 뒤로 해서 자꾸 이제 블랙 요원들이 다 유출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 정보가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간첩들이 그 뒤로 이제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블랙 요원이 정보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내부의 사정을 알 겁니까? 그래서 숙청을 당하거나 다 노출돼서 다 피하거나 딱 시나리오가 그때하고 맞았던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간첩은 이미 한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은 간첩들이 북한에 소속으로 해서 몰래 침투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도 합류해 있고요. 그리고 카디즈 국중러가 지금 연합을 해서 있는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뭐 이렇게 보면 카디즈
계속 침범하고 있는 것도 간보는겁니다. 네, 정찰용도 있고 다른 나라 보면 그렇게 정찰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왜냐?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고, 북한은 지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지금 왜 당장이라도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 예비군의 문제가 있겠죠. 엄청난 예비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비군들은 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몸에 이제 배어 있는 그런 군 장비 활용 능력이라든지 총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배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스카우트 정도죠. 그 또한 휴대폰 반입으로 인해서 갑자기 깨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좌파 정부에 성한다고 죠. 좌파가 들어서는 항상 나라의 뭔가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군 기강도 해야지고 있고, 군대 나오게 되면 정신 차려서 나온다라는 말이 옛말입니다. 이제는 더 상태가 안 좋아서 나옵니다. 군대도 이제 정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전히 강압적으로 좀 단단하게 예전처럼 호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조리는 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부조리 속에서도 그렇게 강인한 세계 국군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하는 한국의 육체적인 능력은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성과를 냈고 그만큼 기강이 단단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한국의 기운이 마련인데, 6.25 때도 방심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전진 배치에다가 다 없애고 군 축소에다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장사격포가 열겠죠. 백령도를 포격을 순식간에 어느샌가 했던 것처럼 대응을 하겠죠. 대응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계산해봐도 전진 배치한 양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중국도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했다시피 러시아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강제로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런 포지션이고, 우리들이 도움을 원하기도 하는 포지션이긴 한데, 북한이 전쟁을 벌였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적이 돼버립니다. 중국은 더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고 있죠. 2017년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북한이 한국을 교란시킬 동안 이제 저기 중국은 서해겠죠. 서해에서 이렇게 침공을 해서 들어오겠죠. 왜냐? 한국을 막기 위해서. 근데 서수 병력을 투입시키고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은 섬이지만 쉽게 함락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치고 빠지는 전력으로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주한미군 있죠. 주한미군은 어떻게 중국 혼자서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괌에서도 오고, 러시아가 흑해 함대를 통해서 이제 동해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괌이랑 주한미군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북한이 위에서 누르고 동해에서는 러시아, 중국이 어느 정도 병력을 이끌고 옆으로 치고 대만을 함락을 시키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딱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구상을 하긴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또 가만히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남 침몰을 통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한미군도 양쪽에 안 되고 한국의 첨단 기술 재래식 무기를 한다고 해도 먼저 이제 대량으로 물량으로 쏟아지면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아니면 그 북한의 잠수함 기술 그리고 정찰기도 문재인 정부 때 넘겨줘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USB에 담겨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간첩 지령도 문재인 그 대통령 때 그 잠깐 노출이 됐다가 삭제된 그 문양도 검색을 해보니까 간첩들의 그런 그 마크나 지령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그게 인터넷에 떠들고 실제로 그 사이트도 존재를 했고 그리고 지금 떠도는 그냥 얘기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지금 초도를 준비를 다 했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밀렸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부산을 점령할 시나리오를 짰답니다. 왜냐면 구석으로 이렇게 쫙 몰렸었는데 거기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 부위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을 이제 막아서는 그런 건데 그 역할을 북한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만들어낸 북한의 잠수함이 저 동해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해군의 능력은 림팩 훈련 때 잠수함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나. 근데 이제 러시아가 개입하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죠. 뽕스펙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잠수함이 뽕스펙이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기존 배처럼 계속 운영을 하려면 계속 훈련도 해야 되고 훈련해왔던 러시아이기 때문에 후키 함대와 함께 내려왔을 때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3면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을까? 국방부 장관 자체가 이미 방위가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계속 끊어내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참전을 한다 해도 일본은 자위대입니다. 자위대는 출퇴근 개념인데 그 군기가 제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훈련 수준이라든지 전투태세라든지 힘듭니다. 그리고 다 일본 자체는 전범국이기 때문에 방어 위주로 성장을 했고 공격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방어 위주의 뭔가를 많이 하고 자국 위주의 뭔가를 했다면 한국은 독침 전략에 의해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절대 모든 행정체계가 다 마비시킬 정도 만들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좋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쉽지 않네요. 아무리 봐도 그래도 지금 부산을 막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막아선다. 그리고 군에 지금 축소가 많이 됐고 저출산 이유로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쳐들어온다 하면 군에서 막을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간첩들이 괜히 간첩이라고 스며들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한국의 육군사관인가 거기에도 들어와 있고 경찰에도 4억건에 들어와 있고
근데 모든 행정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우리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거의 개입해 있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중국도 나름 안에서 암살을 암살 지령을 내린다든가 북한도 암살 지령을 내린다든가 하면은 자체적으로 행정이 또 마비가 되겠죠. 법도 법원권 이제 사법권 재판과 법관 이런 쪽에서 보좌진에도 이제 중국인들을 들어가있고 지금. 근데 거기다가 헌법재판소가 열려서 긴급하게 뭘 하려고 해도 중국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암살. 가장 측근의 보좌진으로 서있기 때문에 암살이 예상되고요. 수가 줄어든다든지.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해도 교묘하게 좀 뭔가 방해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암살이 가장 보좌진이 높죠. 가로 측근에서 있기 때문에. 경찰도 마찬가지고 안에 내부에 경찰 병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해서 총기 탈취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한국 안에서 중국인들끼리 한국 복장을 하고서 전투를 하게 되면 복장 구분이 안 되니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아군이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아무나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 마스크 쓰고 막 이러면 어떻게 알 겁니까? 지금 저 선관위 때문에 이제 마스크 쓴 중국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 장교를 교육받는 그런 걸 봐서 한국의 전투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투교리를 중국으로 다 빼돌리면 어떤 체계로 방어를 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수비를 할 것이며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종의 전투기에 그런 걸 전부 배울 거 아닙니까? 지휘관의 덕목이 있죠. 전쟁 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한국군은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중국이 확보를 하는 거죠. 저 군부대 근처에 중국인들이 자꾸 드론 띄어서 촬영을 이 앞전에 했었거든요. 군부대 위치가 전부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고 있고 원래 그 검색이 안 돼야 되는데 이미 중국은 이제 한국의 모든 부대가 전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군들이 보유하고 있는 뭐 장비 군수 장비 정도 그는 다 이제 사관학교에서 배우겠죠. 뭐 어디에 뭐뭐가 주둔하고 있고 뭐뭐가 주둔하고 있고 여기서 뭐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참전을 어떤 식으로 몇 부대는 어떻게 하고 몇 부대에서 이게 다 나오겠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오늘도 중앙타로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뒷면을 보시고 느낌 오는 카드가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면 공개했습니다. 앞면 보시고 그림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카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 카드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 연결을 통해서 이걸 사용하시고 요즘 따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요리저리 힘드신데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 뭐 이럴 때 뭐 돈 빌려달라는 친구 있으면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정말 힘들 때 빌려달라는 친구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상대한테 부담스럽고 또
인연이 끊기기를 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 너무나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연락들을 주위에서 많이 받는다고, 저도 그런 그 사람도 있으면 차단박아놓고 그냥 끊어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전화 받아갖고 그런 전화 한 번씩 오는데 다 차단받고 끊어버립니다. 예의가 아니죠. 빌릴 수는 있어도 다 같이 힘든 건데, 힘든 입장에서 서로가 배려하면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든지 파산하든지 하면 되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 힘카드, 인내를 했죠.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수시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잘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랑은 의미하고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좀 성격이 고집이 센데 내가 그걸 억지로 끌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힘든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영상 보기 전까지만 저렇다고 해도 과거인데 저 정도 힘들었는데, 여기 또 보면 또 감정 소모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인데 현실적으로 힘든 것만 먼저 보고, 이유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닌 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얘기를 자유자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다. 근데 좋은 카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행복한 척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으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들어 죽을 것 같다. 혼자 너무 많은 걸 다 안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힘들 정도니까 아무리 봐도 혼자서 숨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혼자서 다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 많아요. 생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속마음 봤을 때는 여왕제라면, 여왕제 자체는 좀 속마음은 풍요롭다 라고도 생각하는데 자기 암시일 가능성이 없다. 나는 여기서 움직일 생각도 없고, 혹은 지금 누군가 옆자리에 있는 것의 행복을 느끼고 움직이기 싫고, 또 다른 의미는 부패라는 의미로 따지면 풍요로운 척 해야 된다라는 속마음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한 주는 상실감이 크다. 그리고 쓴소리를 내가 했을 수도 있고, 뭐 크게 가까운 과거, 먼 과거, 그리고 크게 두 번 바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안고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받았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속마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풍요, 저 카드는 무엇입니다. 왜 풍요냐 했는데 여사제가 나왔네. 여사제 자체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영적 능력을 포함한 좀 달에 가려진 뭔가 모르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알리기 싫다 누구한테도, 그런 느낌. 그래서 자기 암시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하이프리스트 여사제 카드 무엇입니까? 큰 결심, 마음속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중이죠. 마음속 깊숙하게 저희가 치면서, 그리고 생각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여기 또 연인 카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응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무엇입니까? 러버스 카드. 그러면 풍요롭고 싶다는데 상대방이 옆자리에 앉고 싶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러버스 카드가 좀 나왔네.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인 카드이다. 또 러버스. 자, 카드 무엇입니까? 왜 러버스가 나왔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러버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저 카드 무엇을 매갈까요? 풍요의 요 카드까지 나왔다. 결혼입니다. 연인에서 결혼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신에 대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좀 이거는 자신의 욕망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상대방이 옆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냥 옆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결혼 생각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뭔가 욕망을 누리면서 옆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마음에서는 그 사람이 옆자리를 탔나고요. 그리고 철벽을 치고 마음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고요. 결론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결혼으로 인해서 안정된 삶을 원한다도 포함됩니다. 자기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 그렇다면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믿어요? 애매모호하다.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지금 한 20%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0% 되는 이 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으니 제대로 봐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 저 카드는 무엇을 볼까요? 혼자 만족하고 있다. 이 상상연애를 한다든지 혼자 좀 만족을 하면서 지금의 딱 머물러 있죠. 움직이지도 않고 그 태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게 되고 쥐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갈 수 있지만 그때 때를 기다려서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만족을 하겠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결실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냥 쥐고 있으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무엇이고? 칼 들지 마라.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라.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의 싸우는 건데 내가 다치는 한이 있어도 말로써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 칼 들지 말라. 상대방한테 악담 같은 거 하지 말고 안 좋은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고집 세우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그렇다면 대체 나는 어떻게 이번 주 행동해야 되나? 섣부른 감정 표현이라는 카드인데 컵을 들고 있습니다. 설레이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라. 호기심을 이제 가지고 있어라 이거죠. 조심스럽게 상대방한테 좀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눈을 마주치고 있다는 것처럼 설레이는 감정으로 그것에서 만족을 하라. 이유는 칼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컵을 들고 얘기를 한다면 눈을 시선을 마주하고서 설레이는 감정으로 보기만 해도 좋고요. 보기만 해도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좋고 하지만 눈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만나는 것에서도 만족을 하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드리고 틀리시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이명별보 전까지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하게 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화가 폭발하게 됐었고 이렇게 했죠. 지금 현재는 마음의 상처가 심하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보면 가는 걸로 해요. 네? 마음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게 트라우마라든지 마음의 상처를 마음속에 다 가득한 거예요.
킹이 많이 나오네. 메이저도 아닌데 하지만 어쨌든 돈 문제는 사람 문제일 거고요. 여기 지금 좋은 카드는 사람들 앞에서 부드럽게 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정 기복이 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모든 완벽한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속마음 봤을 때는 소식 컴퓨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마음에 아픔, 슬픔, 고통, 그리고 트라우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카르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악마 카드는 좀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욕망, 육체적인 욕망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보면 알겠죠. 일단 이번 주 한 주는 도인으로서 돌을 닦고 있는 그런 느낌보다 혼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학자같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보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나아가려고 답을 찾는 연도전이다. 자, 그럼 속만 보겠습니다. 저 가장 무엇입니까? 만천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 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냐? 말을 못해서. 속에 있는 말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만천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저 가장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곳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일 가능성이 있죠. 드라마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 가장 무엇입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타고 있는데 저 죽은 카드 맞습니다. 왜 저렇게 지고 있느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고 뭔가 마음이 힘들고 그래도 않고 이거는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야지 해가 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만족을 합니다. 아까도 무엇을 면 혼자 만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마음속에서 뭐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다 뿜어내고 싶고 마음속에 있는 일 다 하고 싶은데 혼자만의 만족, 혼자만의 상상,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저 같은 무엇이면 큰 결심, 그러니까 결심만 세우고 행동은 없죠. 항상 결심만 있어요.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결심. 마음속에 있다는 것 자체는 생각만 있다는 거죠. 강한 생각. 정확하게 보십시오. 정확하게 무엇이면 지금 현재 아무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은 아무 노력 안 합니다. 하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간절히 상대방을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정된 환경이라는 것은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간절히 원하는데 상대방 모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저한테 울면 무엇일까요, 대체?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지 말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애매하지 말고 제대로 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현실 애매모호하다는 그 태도가 지금 이 악마 카드 그리고 데스를 불러일으키는 거였습니다. 답답해 죽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좋은 일 무엇일까요? 이번 주 좋은 일에 지금 문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카드의 특징은 공황장애, 끝도 없고 장애물 수시 이렇게 끝이 없는 장애물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수시로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인데 이게 좋은 일로 떠오르네요. 이게 끝이 난다. 지금
이 엄청난 순간들이 다 끝이 난다. 그럼 이것은 자수성가입니다. 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수성가의 위치에 올라설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 도인이죠. 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답을 갖고 있고 스스로 그 답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뭐든지 답이 나오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마라 행동 무엇이다. 풍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너무 행복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부패의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척, 부유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으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맡겨라. 거기다 지금 안고 가야 될 문제, 사람 지금은 힘들겠지만 혼자 감당이 될 게 많겠지만 사람도 안고 가고 스트레스도 안고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저기 힘든 상황에서 만나서 끝이 없는 망망대해를 가면서 나중에 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끌려고 가는 인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카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매를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잡아주시겠습니다. 3번 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분은 이용돼 보기 전까지 서커스 감정 연락을 좋다 후에 좀 긍정적으로 흘러 넘쳤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나왔죠. 현재 모습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돈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를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잘 쓸 수 있을까를. 이유는 더 풀 가서 나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카드가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새로운 시작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저원 카드는 풍요롭게 지금 생각하고 부유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너무 행복하고 안정적이어서 꽤 부스러운 거예요. 부유한 척 하지 말라. 풍요로운 척 하지 말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만 깊고 마음속에 깊이 고민 중입니다. 운명의 수레 바퀴 자체는 이제 몸만 이제 미친듯이 바쁘기도 하고 생각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돌려봐야 딱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속만 보면 나이스 오브 소드 앞만 보고 과감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번 한 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것도 미래 꿈꾸는 말 그대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관문을 넘어섰는데, 일단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막대기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의지를 다지는 건데, 의지를 다지는 것만을 해도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해서 시작 카드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의지를 강하게 다졌지만 거기에서 이제 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자존감의 바닥이겠죠.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속마음 보겠습니다. 저 같은 무엇입니까? 속마음 카드는 욕망을 누르죠.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왜 그러냐? 그동안 너무 참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욕망들, 그리고 어떤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과감하게 칼로서 날카롭고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설이 됐어요. 그거를
직선적이다 얘기하니까 맞겠죠. 할 말만 딱 한다. 그리고 상황은 왔기 때문에 저 카드 흰 카드 났어요. 저 카드 무엇을 믿어요? 혼자만의 만족에 빠져있다. 혼자만의 만족에 빠져있다는 것은 상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상상만 하면 저렇게 혼자만의 만족에 빠져있거든요. 자, 저 카드 무엇을 믿어요? 왜 혼자만의 만족을 하고 있냐?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뭐 한순간에 뭐 관계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일 때도 좋다라는데 저기 관계가 깨질까봐 혼자 만족한다. 완전히 망가질까 봐서. 자, 저 카드 무엇입니까? 왜 저 감정 기복이 심하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만족을 하고 있고 쿵쾅쿵쾅 뛰는 그 마음을 안고서 더 좋은 미래를 보고 있는데 때가 되면 그걸 얻겠지만 아직까지는 혼자만의 만족에 빠져있다. 자, 저 카드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고 잘 얘기하는 것처럼 보지만 마음속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기도 하고 말 함부로 했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고민이 많겠죠. 자,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지금 행동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다 끝났는데 갈피를 못 잡겠죠.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소리쯤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과감하게 행동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전 단계에 핀 나왔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지금 찰벽을 치고 있네? 마음을 문을 닫고서 상대방이 모르죠 이런 거. 이거 버려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 소통을 하라.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 주 조언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의 조언이 데스 카드입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고 비로소 소용없지만 이거 분명히 지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제 모든 힘든 일은 끝나고 해가 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기만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돈이 뚝 떨어졌으면 그때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정된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돈을 더 바라는 거예요. 안정된 환경에 놓여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간절히 바라기만 바라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한테 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좋은 감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여기서는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거를 힘든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감정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정을 쏟아내라.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현실적으로 힘든 거 보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음속에 담아놓은 것보다 이 닫혀있는 것보다 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좋다는 거예요. 한번 카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정하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앞길이 깜깜하게 됐었고 공황장애도 올 정도로 좀 심각하고 끊임없는 장애물이 펼쳐져 있었고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지금 현재는 감정이 흘러넘친다. 물론 저런 상황이 이제 안 좋은 감정이죠.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장애 카드 자체가 이제 한 자리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리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과감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지 말랍니다. 이건 뭐냐면 행동의 제왕이라는 것처럼 어떤 끝이 없어요. 그냥 딱 그 관리직처럼 명령형입니다. 명령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상대방한테 이런 행동을 해봐서 요구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행동에 대해서 좀 앉아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은 명령형이니까 상당히 좀 과감한 행동이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웃고 있고 잘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감정용어가 폭풍우가 치고 있다. 지금 속마음 봤을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곰곰이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죠.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속마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 뭐 생각을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왜 저러고 있냐?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이유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말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큰 돈 혹은 사람 문제로 인해서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이게 꽃길이 될 수도 있고 험난한 산을 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말해요? 천천히 뭔가 진행을 시켜야 되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이동에 대한 것도 되고요. 나의 팬클럽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응원이죠, 지원이. 자, 저 카드 무엇을 말해요? 그래,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나? 지금 데스크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뭔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빌어도 소용없고요. 그 힘든 걸 지나와야지 해가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럼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장시간 고민 중이다. 왜 저렇게 데스크가 나타나?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장시간이죠. 마음속에 고민인데, 자,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지금 당장은 알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왜 장시간 고민을 하느냐? 혼자 다 안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자, 그러면 저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에이스 오브 컵스. 에이스 오브 컵스는 섣부른 감정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버려라.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삼가하되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섣부른 감정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자, 저 카드 무엇입니까?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여튼간
트라우마는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건데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더 풀카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동수에 포함도 되고요. 그리고 좀 어떤 새로운 시작 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욕망을 누르지 말라. 이번 인내의 한 카드인데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있어요. 누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지 말라. 자, 다음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행복,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 생각해요. 큰 변화를 큰 변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마음이 지금 아픈 것은 또 다른 영린이라고도 불리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4번 카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리즘을 들을 수 있다는 정말 제외하겠습니다. 5번 카드는 시작을 해서 5번 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지금 마음의 상처가 심했다. 트라우마 시달렸고요. 많이 우울했죠. 맨날 우울한 먹구름이 자꾸 껴있고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심장에 꽂혀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황제 카드 나오면 황제는 무자비하죠. 주위에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힘에 의존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 환경은 최악이죠. 또 황제 카드는 자기 사람이면 잘 대해줘요. 사람 관리에 대해서. 하지만 한순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해서 내 옆에 두고 잘 챙겨줄지 모르겠지만 황제 자체가 한 번의 실패도 용납을 못한다. 한 번 실수를 한다. 그 사람하고 과감하게 인연을 끊는다. 이건 마음이 상당히 두려운 행동이죠. 물론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체 어떤 분일까 싶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끝냈고 나중에,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하지만 나중에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의지를 다지고 있고, 보면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자체는 이제 자신의 자존감이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의지를 다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있는데 가지 않으셔야 된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기다려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설 혹은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시뮬레이션이죠. 머릿속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복잡할 수도 있다. 속마음은 속이 답답해 보입니다. 기노캅스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답답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좋은 감정은 아니죠. 그래도 감정은 흘러넘친다. 그래서 근데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계획을 혼자서 마음속으로 짜는 것도 되고, 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내 손에 쥘 수 있을까를 계획을 짜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성만 보겠습니다. 가장 무엇입니까? 풍요.
왜 답답하냐? 풍요롭고 싶기 때문에. 뭐 돈 쪽으로 풍요롭게 싶기도 하겠죠. 그게 아니라 한다면 이제 사람에 대한 감정 쪽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옆자리 앉고 싶다. 연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부부가 되고 싶기도 하고 여왕제는 임산부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자, 좀 격하든 무슨 말이에요? 오랜 시간 생각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격하든 무엇을 할까요? 생각이 참 많아요. 왜 저렇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냐?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빠르게 뭔가 진행시키고 싶어요. 빠른 이동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저같은 무엇을 할까요? 자신감은 넘쳐요. 하지만 자신감만 넘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래도 마법사 같은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자신이 예쁜고 자신이 멋진 걸 알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관종의 느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이 많고 빠른 이동을 원하냐? 내가 잘 나왔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어떤 원서도 뭐 선택을 못하고 있죠. 그냥 자신감만 있죠. 자저 카드는 무엇을 말까요? 왜 저렇게 마법사 카드가 나왔냐? 화려하게 말만 하고 있느냐? 관종이 되어 있느냐? 관계 지향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즐겁기 때문에 즐기고 싶어서 소규모로 3명이죠. 날 포함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기도 하고 축하받고 싶기도 하고 해서 그냥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카드 무엇을 할까요? 집착, 미이나 트라우마를 가지지 말라. 집착도 하지 말고 내 것을 지키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련, 트라우마를 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할까요 대체? 천천히 하면 되겠지. 천천히 움직이면 되겠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당장 움직이셔야 된다. 당장 행동하셔야 되고 천천히 행동하면 된다. 버리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번 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더 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하는 썸카드기도 하고 썸은 대원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일들만 끊임없이 내가 여태까지 돌이 있죠. 여태까지 힘든 걸 끝냈고 앞만 보고 했는데 그게 다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썬이죠. 썬 자체가 조상 하늘의 운 많겠죠.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들 나를 다 도와줘서 정말 대운, 큰 운이 들어오나. 속에 있는 말 다 해서 엄청 편하시겠어요. 여기 좀 황제카드는 말도 못하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자를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요. 있는 곳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지만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계획과 모든 행동을 준비를 다 한 것에 만족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방향성이 없어서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과감한 행동,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는 행동해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큰 돈을 쥐어라. 큰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이제 드러내라. 그것이 나의 꽃길을 여는 것입니다. 나의 또 다른 산을 오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 문제라는 게 결론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큰 돈이지만 사람 문제라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뭔가 자신한테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죠.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